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11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과의 취업 그 부분을요 같이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과에서는 뭘 배웠어요? 취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취업 이야기를 할 때 뭐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사랑도 좋고 우정도 좋고 그 다음에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돈도 꼭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은요 보통 창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 가서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원하다라고 얘기했죠. 지원이라는 말은 돕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돕다 말고 나는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을 지원이라고 하고요. 지원을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다를요 땡땡하다로 제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서류를 써야 됩니다. 그때도 뭐라고?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다, 이것은 쓰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요. 서류를 제출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면접을 봐야 되죠.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이것을요 알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알리다, 알려주다, 이것도 땡땡하다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통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어떤 직장에 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지원해요. 그래서 서류를 써요, 작성해요, 서류를 내요, 제출해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이런 것들을 SMS로 또는 SNS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조건으로 월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보다는요 프리덤,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자유로운 직장을 갖고 싶어요. 자유로운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이게요 뭐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요. 저는 회사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무 환경. 일할 때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인간관계,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죠. 이 근무 환경 안에 교통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집이 가까워요, 멀어요, 또는 지하철, 버스가 잘 다녀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요, 자유로운 것도 중요하고 근무 환경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죠? 전망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 전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에 좋을 수 있어요. 전망이 좋다, 이런 직장이 필요할 수 있고요. 내가 회사에 힘들게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났어요. 회사 가기 싫은데 회사에 갔어요. 그런데 회사 문이 안 열려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직장도 중요하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재 13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133페이지에 보면 뭐뭐기 위해서라는 문법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서가 생략돼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이 문법을 설명할 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대답할 수 있는 게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유고 하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 뭐뭐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뭐뭐으러, 뭐뭐으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운 게 뭐뭐기 위해서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켰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왜요? 왜 텔레비전을 켰어요?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왜요? 왜 책을 샀어요?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뭐뭐기 위해 또는 뭐뭐기 위해서를 배웠습니다. 자, 13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아어 노타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노타 대신에 두 달을 써도 괜찮죠. 아어 노타는요. 일반적인 문법 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계속됩니다. 어떤 행동의 상태가 계속된다. 이것을 유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문법 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를 들면요.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닫아요? 아니요. 닫지 않아요. 자, 여기에 열다가 있으면 열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닫지 않아요. 계속 열어요. 이런 것들을요. 열어 놓다.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열어 놓으세요. 닫지 마세요. 또 예를 들었던 게 에어컨을 켰어요. 그리고 꺼요? 끄다 아니에요. 계속 켜다 계속됩니다. 자, 이럴 때요. 에어컨을 켜 두세요. 켜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수업이 있어요. 끄지 마세요. 켜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다른 문법 체계는 없지만 제가 두 가지로 나누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미리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거예요. 언제요? 주말에 영화를 볼 겁니다. 그런데 영화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말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영화표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미리 준비합니다. 영화표를 미리 사 놓으세요. 영화표를 예매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예문은 친구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미리 준비하세요. 음식을 만들어 놓으세요. 또는 요리를 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라흐만 씨와 아나이스 씨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는요. 아나이스 씨가 무역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떤 무역회사요?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먼저 한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 활용, 그러니까 컴퓨터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에 136페이지를 봅시다. 136페이지에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5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캐나다에서 2년 전에 영어 교사 자격증, 선생님 자격증을 땄어요. 따다, 취득하다 이런 어휘도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책을 봤어요. 어떤 책을요? 영어 교육에 관련된 책인데 게임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8페이지 읽기 부분을 보면요. 모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모집이라는 것은 모으다, 찾다, 그 다음에 구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어휘도 배웠는데요. 그게 구인 광고라고 얘기했죠. 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뽑아요. 그런 것들을 구인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구인 광고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쓰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원합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과 취업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네, 생각이 나셔도 다시 한번 책을 펴시고 생각이 안 나셔도 다시 한번 책을 펴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어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는요,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고요. 식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공부할 주는요, 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건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8과에서 공부했고요. 바로 11과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의 종류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라면 기숙사에 살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는 원룸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지만 그냥 주택이 있을 수 있죠. 자, 아파트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아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빌라는 어때요? 빌라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선생님, 똑같은데요? 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빌라를 보면 빌라다.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다. 이렇게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크고 빌라는 작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층까지는,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는 빌라라고 하고요. 5층보다 높으면 아파트라고 부른다. 이것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5층보다 높다, 큰 거죠. 그리고 빌라는 4층 이하다. 그래서 작은 거 맞습니다. 크면 아파트, 작으면 빌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오피스텔부터 볼게요. 자, 오피스라고 얘기하면 사무실이죠. 사무실용으로 쓰는 건데, 텔 그러면 숙소라고 얘기합니다. 숙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가 사무실 용도와 숙소 용도가 결합된 형태를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피스텔에서는요, 사무실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숙소,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내가 사는 곳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볼까요? 원룸은요, 원룸. 뭐예요?
방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아요. 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전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뭐 나누지는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간에 화장실 하나만 있고요. 이 공간이 다 뚫려 있는 거,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원룸이라고 하죠. 요즘은요, 혼자 사는 집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룸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을 봅시다. 주택은 옛날 형태의 집이에요. 자, 옛날 형태의 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리고 한 가구만, 그러니까 한 가족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주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에는요, 아파트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60%, 빌라도 많아요. 그래서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기숙사라는 말을 몰라서 학교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학교 집에 살아요. 그러면 제가 기숙사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있는 집, 학교 안에 있는 집을 기숙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회사 안에 있는 집, 회사 집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기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찾아요. 집에 살고 싶어서 집을 찾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좋은 집이 있어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여러분들이 돈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사다. 집을 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집을 사는 것을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 팔다 이런 것들을요, 매매라고 얘기해요.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아파트를, 빌라를, 원룸을 매매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매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돈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조금 많아요. 조금 많다.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자, 임대는 빌리다라는 의미죠. 빌리다. 이 빌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있는 형태고요. 보증금 약간의 돈을 내고 그리고 월마다 월세를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세 60만 원. 저는 한 달에 60만 원씩 내요. 그런데 보증금은 500만 원이에요. 또는 뭐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만 원을 주인에게 줘요. 그리고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매월, 매달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갈 때는 이 60만 원은 안 받아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은 주인이 나에게 다시 줍니다. 이것을 보증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전세는 뭘까요? 전세는요, 똑같이 써볼게요. 보증금, 월세 이렇게 있으면 월세는 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월세를 안 내요? 네, 월세를 안 내고 온리 보증금. 그래서요, 이 보증금이 좀 비싼 편이죠. 보증금 1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많고요. 월세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세, 한국에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집 임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세와 월세 사이에 최근에 생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요, 전월세라고 얘기합니다. 전월세.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이거는 월세를 내야 되고 중간은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4천만 원 보증금을 낼게요. 그리고요, 월세를 좀 깎아주세요. 그럴 때 뭐 월세 25만 원 이런 식으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 사이에 있는 것을 전월세라고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어디에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의 조건은 어때요?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이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 이렇게요. 뭐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 선생님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걸 짧게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줄일까요? 부공소 뭐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줄이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간단하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요. 부동산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짧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아저씨, 부동산 아줌마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아저씨가 있어요.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아줌마가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부동산 아저씨, 부동산 아줌마가 어떤 집을 찾으세요? 어떤 조건의 집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돼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저는요. 어두운 것이 싫어요. 그래서 밝았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요.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가깝다,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 시설도 저는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원가였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 시설도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 시설에서 학원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저는 놀고 싶어요. 놀 수 있는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술집, 노래방 이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술집, 노래방이 근처에 많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주변에 병원이나 또는 뭐 공원이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전망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전망이 좋다라는 것은 미래에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취업 이야기를 할 때 미래에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의미를 얘기했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좀 다른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아주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16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와, 한강이 보이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쪽으로 창문을 열었더니 산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는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전망 좋은 집, 전망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망 좋은 집이 아주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요. 실제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아파트 중에서 더 높은 층일수록 더 높은 곳일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원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빌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구라든가 물건, 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원룸에 간다면 또는 오피스텔에 간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뭐요? 풀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옵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임대하면 월세를 얻으면 여기 안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소파, 책상, 의자, 침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같이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 옵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면 전망이 좋다, 햇빛이 잘 들어오다, 교통이 편리하다, 주변 시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옵션이 잘 되어 있다, 풀 옵션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144페이지를 보면요. 방금 얘기했던 집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기숙사, 빌라가 나와 있고요. 집을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없네요. 여기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서 구하죠.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 부동산 아줌마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요? 매매를 할 수도 있죠. 돈이 많으면 집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만 있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빌려요. 빌리는 것을 임대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중간에 반전세 시스템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가 아니라 반전세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요.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통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 멀다. 주차할 곳이 있다, 없다.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 환경을 보면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 적다. 시장, 마트, 편의점, 쇼핑몰이 있다, 없다. 공원, 산책로가 있다, 없다. 학교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좋다. 학교가 멀어서 교육 환경이 나쁘다.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집 내부 환경. 이 내부라는 것은 안에, 인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전망이 좋다, 나쁘다. 햇빛이 잘 들어오다. 방, 거실, 화장실, 부엌이 넓다. 침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 옵션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옵션, 풀 옵션,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익힘책 90페이지를 보면요. 매매, 임대, 전세,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달 월세를 내야 해서 예금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저는 월세에 계속 6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없어요. 은행에 저축하기가 어려워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을 사려고 매매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매매 가격,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요? 얼마예요? 이런 거죠. 전세로 살고 싶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월세를 알아보기로 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월세가 저렴하다,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임대라는 말은 빌려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 나라에서 빌려주는 아파트 이것을 임대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우리 집 근처에는 지하철역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지방마다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다. 후엔 씨 집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 있어서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지난번 집에는 가구, 세탁기 등의 옵션이 없어서 아주 불편했다.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전망이 좋아서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망은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을 봅시다. 난방이 잘 안 되다. 어떤 거예요? 겨울에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방이 너무 추워요. 3번으로 연결되고요.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이 집은 1층 주차장이 없고 근처 골목이 좁아서 차를 댈 수가 없겠어요 라고 했는데, 자, 이 주차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어휘를 좀 살펴봅시다. 자, 차를 세우다, 그 다음에 주차하다, 차를 대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차를 어디다 대야 돼요? 차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어디에 주차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차를 세우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차를 대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주차하다라고 얘기해요. 차를 세우다, 차를 대다 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차를 세우다, 차를 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3번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낮에도 집이 너무 어두워요. 층간소음이 심하다.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 층간소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층 한 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요 쿵쿵쿵쿵쿵 이렇게 떠들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1층 예를 들어서 3층이 있고 여기 4층이 있어요. 층과 층 사이죠. 사이. 이 사이를 간이라고 하는데 이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요? 시끄럽다 문제. 시끄럽다. 이것을 소음이라고 얘기하죠. 노이즈. 이렇게요. 그래서 층과 층 사이에서 생기는 이런 시끄럽다, 시끄러움,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을 봅시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짧게 줄여서 부동산 중개소라고 했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알아봅니다. 집의 형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도 있고 새로 지은 집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요 새로 건축했다라는 뜻으로 신축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축도 있습니다. 신축은 깨끗하고 보통 시설이 좋아서 비쌉니다. 네, 새 것이니까 비싸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보통 한 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 잔금을 내면 됩니다. 잔금이라는 말만 듣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과 나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말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글로 합니다. 글로. 그래서 종이에 사인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 종이를 계약서라고 얘기하죠. 계약서를 쓰다, 땡땡하다로 얘기하면 작성하다라고 얘기하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집주인과 만나서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냅니다. 돈을 내죠. 보통은 10% 또는 5%를 내죠. 그래서 5%에서 10% 정도의 돈을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뭐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아직 9천만 원이 안 나왔잖아요. 9천만 원은 아직 안 냈습니다. 자, 이것을 잔금이라고 하는데, 이 잔금을 치르다 라는 것은 나머지 돈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언제요?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나머지 돈을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어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문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뭐뭐은 데다가 뭐뭐는 데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and 이런 뜻입니다. 설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법이에요. 원래 뭐뭐고 그다음에 뭐뭐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but가 아니라 and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좋은 거 또는 나쁜 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식당은요,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데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데다가 인테리어도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은 어때요? 어두워요. 그리고 주변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읍이 있으니까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집은 어두운 데다가 주변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준 선생님이 어때요? 임준 선생님은요, 멋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친절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임준 선생님은 멋있다, 친절하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될까요? 멋있는 데다가 친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임준 선생님은 멋있는 데다가 친절해요, 또는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데다가 인테리어도 좋아요. 그 집은 어두운 데다가 주변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and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우리 책 1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깨끗해서 좋네요. 네, 깨끗해요. 월세도 싸요. 깨끗한 데다가 월세도 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집 보러 왔는데요. 이 집은 어떠세요? 교통이 편리해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주변에 많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통도 편리한 데다가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요. 요즘 밥을 많이 먹어요. 운동을 안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 밥을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쪄요. 아파트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해요. 자, 이걸 연결하면요. 아파트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데다가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워크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이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살기 편하다. 이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데다가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살기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학교에서 멀다. 방도 좁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학교에서 먼 데다가 방도 좁아서 곧 이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젤라 씨는 운동을 잘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안젤라 씨는 운동을 잘 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서 인기가 많아요. 자, 지금 눈이 많이 와요. 길이 얼었어요. 두 가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눈이 많이 오는 데다가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영화는 재미있어요. 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영화는 재미있는 데다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요. 본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3번, 4번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문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이에요. 또는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입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면서 글을 쓸 때 조금 다른 느낌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요. 아어요, 뭐뭐읍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적은 편이고요. 좀 다른 형태의 그 서술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뭐뭐다, 뭐뭐는다 이런 형태의 글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 서술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책에 있는 글,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 그런 형태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 룸메이트는 예뻐요, 예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글을 쓸 때는 또는 책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쁘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겠죠. 그 집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형용사는요. 원래 형태 그대로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형용사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동사는 복잡합니까? 네, 복잡합니다. 받침이 있어요. 는다 라고 얘기하고요. 받침이 없어요. 니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러면 리을이 없어지고 니은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책이나 익힘책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매일 아침을 먹습니다. 먹어요. 이럴 때 먹다 형태인데 받침이 있어요. 그죠?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운동을 한 후에 바로 씻어요. 씻습니다. 씻다. 그리고 받침이 있으니까 씻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받침이 없는 경우를 볼까요? 나는 학교에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가다라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받침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사 더하기 이다 형태는요. 그냥 이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저 사람은 기자예요. 기자입니다. 기자이다. 또는 기자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146페이지를 보면요. 행복 아파트가 인기다. 행복 아파트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학교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아주 좋다.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집은 아파트다. 사람들은 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집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집을 구할 때는 집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읽기 지문에서 많이 봤던 형태의 문법,
문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재와 월크북을 보고 익힘책을 보면서 좀 더 연습해보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1과 부동산에 있는 어휘와 문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역시 11과의 두 번째 내용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